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속유 떼는 것이 먹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쌀값보다는 더 들어가요, 이게. 요즘 뭐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편이에요. 차 놔두고 다니고 싶죠. 그냥 휘발유 주유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고 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휘발유값 비싸도 너무 비싸다. 2년 전만 해도 다들 공감하는 말이었죠. 2012년 9월 23일 이 휘발유값이요. 리터당 2,083원으로 최고점을 찍을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79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오늘은 리터당 1,400원대, 1,498원 이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속도로 주유소 사진이었습니다. 1,498원이라고 써있죠. 자, 리터당 1,400원대 판매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요즘 그래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가가 이렇게 급속히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많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그 이면에는요, 미국과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싸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셰일 가스 붐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이 원유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향후 2, 3년 안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위기의식을 느낀 오펙이 이 셰일 가스를 견제하려고 일부러 원유가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interest of restoring market equilibrium, the conference decided to maintain the production level of 30 million barrels a day as was agreed in December 2011. We're in a bit of a price war at the moment. We've got more supply than we have demand. And I think this is part of a ploy by Saudi Arabia to, I think, squeeze the shale oil revolution and US producers more than anything else. 미국이 현재 셰일가스나 오일을 생산하는 데 배럴당 50에서 8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50에서 80달러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국제유가가 이보다 더 떨어지면 미국 업체들을 파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산유국은 일정 기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석유 가격을 내려서 이 셰일가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오늘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하락해서 5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0달러 94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4.5% 폭락한 것으로 2009년 7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3.9% 폭락한 64달러 24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의 폭락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2,890만 배럴에 그쳐 12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펙이 전망한 내년 석유 수요는 오펙의 올해 하루 평균 생산량인 2,940만 배럴보다 50만 배럴이나 적은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1%대의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68포인트, 1.5% 급락한 17,5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1.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7%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본 엔화를 사들이면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1% 이상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전쟁에서 최대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닌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사우디와 미국이 싸우는 사이에 재정의 절반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유가 급락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It will certainly hurt Venezuela. It will also hurt Iran some, because they have big subsidy programs and they need to balance the budget.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우디는 지금의 저유가가 견딜만 하지만 재정 여력이 빠듯한 이들은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유가도 안정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내년 중반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유가 하락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